안녕하세요. 정치유관입니다. 사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메인 이벤트가 지지부진하고 또 우리의 신경이 온통 거기에 가 있으니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상 헌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헌재가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변론 종결된 지 21일째인데 선고 기일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거는 숙고가 아니라 지연이다 라며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신속히 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 헌재의 상황을 제가 비유를 들어드리면 멘사 시험을 100점으로 합격한 학생이 지금 중학교 검정고시를 치르고 있는데 어렵다면서 시간 좀 더 달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글만 읽을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요. 과거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 지연이 얼마나 황당한지 딱 보이죠. 사안의 중대성과 위헌의 심각함까지 따져보면 더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사회가 반으로 찢어져서 대한민국 자체의 성장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더 이상 지체할 일이 아니에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가 소추한 게 3월 12일이었어요. 헌재가 변론을 5월 6일에 종결했고 5월 14일에 기각 선고했습니다. 총 63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딱 8일 걸린 겁니다. 그럼 박근혜는 어때요? 국회 의결이 12월 9일, 헌재가 2017년 3월 10일에 파면 선고했어요. 92일 만에 끝냈고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1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미국은 좀 다를까? 2021년 1월 13일에 하원이 트럼프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상원에 넘겨져서 공식 재판은 2월 9일에 시작됐고 2월 13일에 표결로 끝났죠. 그러니까 하원 소추부터 상원 최종 결정까지 총 31일 걸린 거예요. 근데 상원 재판만 놓고 보면 2월 9일 시작해서 2월 13일에 끝났으니 5일 만에 끝난 셈이죠. 근데 윤석열은요, 변론 종결 21일이 지났는데도 기일조차 안 잡혔어요. 과거보다 느린 게 아니라 아예 멈춘 꼴입니다. 헌재가 최우선 심리를 약속했는데 걔 뻥이라는 건가? 물론 당장 내일 선고기일 잡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만 보자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헌재가 일부러 지연 전략 쓰는 거 아니냐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오는 26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잡혀 있거든요. 1심에서 당선 무효형 받았는데 만약 헌재가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 선거 뒤에 윤석열 탄핵 선고하려 한다면 이건 거의 심리적 내란 동조 활동이에요. 소개시켜 드려야 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떠도는 찌라시도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이 변론 재개 요청으로 한 달 더 끌려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냐?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납니다. 이 둘이 진보 성향이라 탄핵 찬성 가능성이 높죠. 근데 4월 18일 이후에 여기다 마은혁 포함 보수 재판관 3명 임명해서 판을 뒤집으려 한다는 겁니다. 6인 체제에서 9인으로 바뀌면 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헌재가 이 타이밍 노리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실제로 윤석열 변호인단이 이미 1월 30일에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고 지난해 12월 13일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각됐지만요. 저도 헌재 뭐라고 하는 게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냥 이런 걱정이 있다. 이 정도 수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윤석열 파면이 늦어지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지고 우리 국민은 불안 속에서 뒹굴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앞에서 중학교 검정고시라고 비유를 했냐면 사안의 중대성과 위헌의 심각한 때문입니다. 자, 노무현 탄핵 때 국회 과반이 소추 발의했어요. 근데 헌재가 뭐라고 했냐?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라며 기각했죠. 박근혜는 달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헌법 질서가 흔들렸고 국민 신임을 배신한 게 명백했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손실보다 크다. 반면에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12월 3일에 계엄 선포, 실탄 5만 7천 발, 군트럭 100대, 헬기 12대 동원, 국회 점령 지시,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 사살 계획까지 나왔어요. 이건 다른 표현할 것도 없고 그냥 헌법을 짓밟은 폭거입니다. 국민 생명을 위협한 위헌의 중대성이 박근혜 때보다 훨씬 심각하죠. 근데 헌재는 뭐 하냐고요. 더 얘기해봐. 헌법 1조 국민주권 원칙을 윤석열이 계엄으로 찢었습니다. 헌법 66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실탄과 헬기로
국민을 겁박한 놈이 지켰다고 볼 수 있나요? 노상원 수참의 격침 계획은 헌법 37조 국민 생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겁니다. 이 정도면 헌재가 숫고 핑계댈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근혜 때도 물론 극우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로 국정 혼란 우려가 있었지만 헌재는 신속히 결론 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 생명권을 침해했다니까요.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끌지? 헌재가 하는 거 보면 뭐라 안 하기가 쉽지 않아. 윤석열 탄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더니 갑자기 박성재 사건 변론까지 손대면서 시간 끌고 있는 건데, 박성재는 계엄령 선포가 헌법 77조를 위반한 불법 행위인데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이유로 12월 12일에 탄핵 소추됐는데, 윤석열 탄핵이 12월 14일 접수됐거든요. 이틀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헌재가 박성재 심판의 1차 변론 어제 열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왜 이걸 끼워 넣냐고요. 국민 생명 걸린 계엄 폭거보다 덜 급한 박성재나 검사들 심판 먼저 챙기고 있으니 헌재가 진짜 뭐가 있나? 의심 안 들 수가 없죠. 박성재 변론한다고 윤석열 심판 늦추는 게 상식적이냐고요. 국민이 피 터지게 기다리는데 이건 진짜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반으로 갈라져서 나라가 멈췄습니다. 12월 계엄 이후 광화문에 매일 수만 명이 탄핵 찬성 외치고 대가리에 총 맞은 윤석열 지지자들은 무죄 피켓 들고요. 경제는요, 올해 들어와서 좀 회복하고 있는데 계엄 당시에 코스피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외국 투자자들 빠져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 기업들 투자 결정 못 내리죠. 게다가 2025년 들어 중소기업 폐업이 폭증했습니다. 건설업만 2월간 601곳이 문 닫았고 자영업자 20만 명이 폐업했다고 나와요. 국민은 불안해서 지갑을 꽉 닫았고 소비가 줄면서 소매 판매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진짜 어쩌려고 그럽니까?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더 화가 나요. 윤석열이 뭘 저질렀는지 빤히 보이는데 국민이 불안에 떨며 기다리는데 헌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기사가 터져도 묻힐까 걱정돼요. 군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 담는 종이관 1,000개 구매를 문의하고 시신 보관용 영연백을 3,000개 넘게 사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MBC 보도 보니까 머리털이 쭉 폈어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까? 수천 구 시신을 대비한 계획이라니, 이건 그냥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섬뜩한 현실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지난해 8월 22일 2군단 사령부 군무원이 서울의 종이관 제조업체에 전화했어요. 영현, 그러니까 시신 보관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면서 제작 기간, 운송 가능 개수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사망자가 3,000명쯤 된다면 어떻냐, 종이관 1,000개 가격이 얼마냐고 구체적으로 물었는데 구매 계획 세워서 보고하겠다고 해놓고선 연락이 끊겼지만, 야, 이거 진짜 충격입니다. 연간 사망자 100명도 안 되는 군에서 2군단이 갑자기 1,000여 구의 시신 처리를 준비했다고요? 창군 이래 이런 전례가 없다고 군 관계자도 인정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영연백이에요. 육군이 시신 임시 보관용 영연백을 대량으로 샀습니다. 2023년 1월에 1,883개였던 게 12월에 갑자기 4,940개로 늘었어요. 평소에 2배, 3,114개를 한꺼번에 사들인 겁니다. 2021년 이후 이렇게 많은 영연백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12월 3일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시점이잖아요. 군이 뭔가 대규모 사망자를 예상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노상원 수첩 내용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인데 수첩에 뭐가 적혀 있었냐?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유시민 작가 같은 인물들을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했어요. 처리 방안으로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고 썼습니다. 노상원이 수집소 하나로 오음리를 적었는데 강원도 화천 오음리에 702 특공 연대가 있죠. 이 연대가 바로 2군단 소속이에요. 종이관 문의한 곳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군 해명이 말이 안 됩니다. 이 군단은 종이관 문의가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때 전시 사망자 처리 아이디어로 논의했다가 실효성 없어서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12월에 한꺼번에 샀냐는 질문엔 대답이 없어요. 이 해명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훈련용이라더니 왜 비상계엄 직전에 한꺼번에 샀냐고요. 계엄 당일 상황을 좀 봅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근데 이 사람 12월 3일 밤 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명령 불복종하면 처벌한다고 협박했죠. 국방부 보고서 보니까 그날 밤 병력 1580명, 블랙호크 헬기 12대, 실탄 9000발이 동원됐어요. 곽종군 특전사령관 증언 들어보면 윤석열이 직접 전화로 국회에서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죠. 게다가 12월 4일 새벽 3공수여단 병사들이 실탄 장전하고 대기했다는 내부 제보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윤석열 지시대로 의원들 끌어내고 주요 인물들 사고사로 위장하고 저항하는 국민들 나오면 실탄이 발사됐을 수도 있어요. 노상원 수첩대로 폭파나 격침까지 갔다면 수천 명이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럼 정의관 1000개, 영연백 3000개가 진짜로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진짜 킬링필드라도 생각했나? 섬뜩해서 잠이 안 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법한 일이냐고요. 그런데도 윤석열 탄핵 기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시체 담을 관까지 준비한 윤석열을 왜 감싸는 걸까? 이놈이 국민 피로 손 씻으려 한 게 눈에 훤한데 정신 못 차리고 두둔하는 이유가 뭘까? 이건 진영 논리가 아니라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멤버십 가입도 살짝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